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또 LA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와이에 오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로 바다를 정말 가깝게 자주 접할 수 있어서요. 나이가 들면 바다와 산 중에 어느 것이 좋냐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LA는 높은 쪽에 있는 산에 집들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에 비교하면 또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는 말리부 같은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누가 말리부에 가까운 바다 앞에 집들은 곰팡이도 많고 습하고 그 외에도 많은 질책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거는 사는 사람들의 돈 많은 그냥 20억, 30억짜리 집도 아니고요. 몇 백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들은 1년 중에 그렇게 오랜 기간 그 한 곳에서 체류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그런 이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하와이는 바다와 함께 가까이 있는 쪽의 집이 더 살기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하와이의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사이에 달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00원 정도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높은 값일 때 사신 분들은 걱정이 많고 팔까, 이번 기회에 달러를 사서 한번 덕을 볼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락한 환율, 속다는 금물 다시 1,400원대로 갈 수도, 이런 기사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 새에 100원가량 급락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이달 들어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가치는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8.03%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2.8%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달러 외 31개 주요 통화 가운데서도 원화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 기간 8%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통화는 원화뿐이었다. 상승률 2위는 일본 엔화, 그리고 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등도 가치가 올랐습니다. 이 기간 가치가 하락한 주요국 통화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두 개에 불과했다. 1,44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1일 하루에만 60원가량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일주일 전인 지난 4일 1,410원대에서 11일 장중 1,310원대까지 급락을 했죠. 하루 하락폭으로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영향으로 급락했던 2008년 10월 30일 마이너스 177원 이후 가장 컸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원이 떨어진 것이죠. 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는데요. 뭐 다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뻔히 있는 이 내용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생각하고요. 바람을 좀 많이 탔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자세히 생방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급락한 이유 중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와 미국 중간 선거 결과를 앞둔 위험 신호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달러화는 지난주 내내 약세였다.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한몫을 했죠. CPI 상승률이 7.7%, 8%대에서 0.5%가 떨어지면서 1월에 7.5% 이후 가장 낮게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떨어졌다, 이런 내용인데, 소비자 물가지수 7.7 되게 높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연준의 파월은 2%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 영향이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이를 가능성도
시장에서 제기된 바 있죠. 저 또한 1,500원까지 10월 말에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오르고 내리고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내렸으면 또 오른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달러를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거품이 껴서 이렇게 계속 투자에 대한 것들이 오름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내렸지만 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돈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는 지난 2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 금리 상단을 연 4.0%까지 끌어올리면서 12월에 한 번 더 올리죠. 0.5%가 유력합니다. 자, 현재 한국은 3.0% 금리 격차가 지금 1%포인트 벌어져 있고요.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도 굉장히 심각했었죠. 그리고 수출 둔화, 지금 마이너스라고 바라봐야 할 정도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통계하고 현실은 항상 틀리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출 둔화와 외환 보유액도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디볼트 사태에 따른 신용 경색 등 국내 경제 우려도 원화 약세를 부채질하고 있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런 수출 둔화, 외화 보유액 감소,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디볼트 사태, 그리고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는 0.5일 경우에 기준금리 올 2022년 4.5. 현재 우리나라는 다음 주 24일 날 0.5를 올릴지 좀 회복되는 것 같다. 0.25를 올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0.5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냥 분석을 합니다. 자, 전문가들의 이야기들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아니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거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환율의 추세적인 하락 전환 기대는 아직 이르다. 키움증권 연구원 땡땡땡 분이 얘기하신 거는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은 11월 회의 때보다 축소될 것이나 예상보다 높은 최종 금리 수준이 달러 강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미국의 최종금리 수준이 내년까지 5%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이어지는 기업 금융과 실물 지표의 부진은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종금리 수준이 5%라 이번에 0.5를 올리면 4.5, 내년에 0.25, 0.25 해서 5%까지만 올릴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믿을 수 없고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년 최종 금리가 5.5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또한 내수 회복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 현상이 올 수도 있고요. 착시 현상이죠. 일시적인 현재의 주식이 오르고 환율이 내리는 것은 좀 비정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워낙 약세 요인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에 있다는 이분 얘기는 아직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신용 리스크가 원화 추가 강세를 제약할 수 있다면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원달러 환율 하락폭을 제한하거나 일시적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변수라고도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이상 기온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결국 파산을 했죠. 파산 신청을 냈고요. CEO도 사임을 했습니다. 이 인간 제가 볼 때 30대 초반에 최고 경영자고 워런 버핏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참 웃기는 거죠. 예.
그래서 FTX의 파산 보호 신청 소식에 비트코인은 4.2% 급락을 했는데 더 많이 급속히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은 떨어져서 이제 만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한번 예측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자, FTX 파산, 코인판 레이먼 사태, 뭐 이런 경보까지 내리고 있고요. 자그마치 부채가 폰지 사기들이죠.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 사람한테 뜯어서 저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이 가져온 것도 뜯어서 논아주고 폰지, 다단계, 뭐 다 사기지 않습니까? 부채가 66조, 세계 코인 시장 패닉. 그런데 패닉 현상을 맞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들 흥분을 한 것이 아닌가. 투자자들이 패닉은커녕 주식이 오르고 또 달러도 여러 가지 하여튼 요인에 의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많이 떨어진 달러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되냐? 주식이 아닙니다. 달러는. 지금 모든 것을 설명을 했고요. 제가 팔아라 사라 뭐 그럴 위치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셔야 하는 분들도 잘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세계가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자, 돈 현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또한 저번 주에 달러 매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편한 게 빨리 빼서 살 수 있고 빨리 아니면 팔고 사고 이런 게 참 편리해서 현금 보유를 많이 하라.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와닿는 일주일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좋은 결과로 많은 부자가 탄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기사 잘 들으셨습니까? 정말 이 세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탱을 하고 있다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어디까지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걱정스럽습니다. 세계 1위인 부채 국가, 가계 부채, 그리고 기업 부채는 세계 2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침울하고 어둡기만 하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젊은이들이 계속 직장은 갖고 제대로 월급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와이에서 여러분 오늘 또 기사를 보내드렸는데요. 멋진 전망과 함께 우울한 한국의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낮추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하와이에서 멋진 모습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